많은 이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엄마의 따스한 손길, 첫 펜을 잡던 묵직한 떨림. 한 인간이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두 손은 참 많은 일을 하죠. 때론 예민하게, 때론 섬세하게 인간이 꿈꾸고 그리는 삶 속에서 당연한 듯 우리의 두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몰랐던 걸까요? 소중한 손의 의미를 잊고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팔이 절단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먼저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그런 걱정과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어느 날 닥친 사고로 한쪽 손을 잃어버린 그에게 다시 찾아온 꿈 같은 일. 국내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어쩌면 시도할 수 없었던 수술. 그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꿔놓은 이들이 있습니다. 안미려 하면 돼요. 불가능한 수술 또는 해서는 안 될 수술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의료계의 분위기도 이것도 가능한 수술이구나. 국내 최초, 지역의 의술로 성공시킨 국내 첫 사례, 팔 이식 수술. 그 희망의 과정을 따라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질병과 사고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망가지고 훼손돼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기 대신 타인의 장기를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장기 이식 대상자가 우리나라에만 1년에 3만 4천여 명. (1954년) 미국에서 쌍둥이의 신장 이식을 성공한 이후 국내에서도 수만 건의 사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 이식 수술. 한 해에 수술되는 신장 이식은 1,800여 건, 간 이식 500여 건. 그 외에도 심장, 폐, 췌장, 각막, 골수 등 우리나라 장기 이식법에서 허용하는 이식 대상 장기는 모두 13가지. 그런데 이 13가지 장기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이식 수술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껏 국내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인간의 신체 팔이식 수술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느 장기 이식이 그렇듯 공여자 발생과 동시에 갑작스레 잡히는 수술 일정. 통보 하루 만에 장기 이식, 면역, 미세 접합 분야 전문의들로 구성된 팔이식 수술 드림팀이 꾸려졌습니다. 연락받은 게 수술 전날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첫 수술이다 보니까 우리 이식센터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미리 다 프로토콜은 있었지만은 환자분 연락해서 그분의 현재 상태에 대한 검사 또 팔을 이식할 해 주실 기증자분의 팔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 때문에 밤새 가면서 미리 맞춰보는 겁니다. 피 검사 결과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공여자가 발생하면 장기 이식 관리센터에선 그에 가장 적합한 이식 대상자를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팔이식은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의료진의 몫이었습니다. 3년 전
왼쪽 손목 아래를 절단한 37세의 남성 환자. 공여자와의 조직 적합성 여부는 물론 이식 후에 찾아올 정신 건강까지 꼼꼼히 체크한 후 국내 팔이식 첫 수혜자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팔을 기증한 이는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48세의 남성. 유족들의 장기 기증 뜻에 따라 팔을 포함해 이식 가능한 신체의 모든 조직을 기증하기로 했죠. 그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고 국내 최초 팔이식 수술은 뇌사자의 몸에서 팔을 적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단 팔 이식을 저희 나라에 처음 하는 거고 전례가 없던 상황이어서 일단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내부 장기를 다 적출하고 나서 팔 이식 부분에 팔 적출을 맨 나중에 하기로 계획을 하고 저희도 알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일단은 저희가 그 장기 이식 팀들하고 마취과 선생님들하고 또 저희 팀들이 같은 팀들이 좀 상의해서 팔 이식은 좀 복합 조직이고 중요한 조직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빨리 적출해서 빨리 이식이 좀 필요하지 않냐고 저희가 설득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셔서 먼저 좀 적출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연결하려고 하는 부위가 손목 상방, 손목 근처 부위여서 충분한 길을 확보하고자 팔꿈치 부위에서 그냥 좀 빠른 시간 내에 적출을 시행했습니다. 공여자에게서 팔을 적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5분. 그리고 곧이어 잘려진 팔에서 세부 조직들을 방해해 일일이 분리하는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팔꿈치 부위에서 적출을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그 좀 절개를 앞에 뒤에로 충분하게 절개를 해서 그다음에 근육 부위까지 노출하고 신경하고 힘줄, 그다음에 근육, 그다음에 혈관도 이제 동맥하고 정맥하고 구분해서 각각의 위치별로 여러 개의 힘줄, 신경, 혈관 각 조직을 따로따로 다 분리 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1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신경과 힘줄, 동맥과 정맥, 해부학적 위치에 맞춰 내부 조직들을 분리하는 이러한 탐색술은 복합 조직으로 이루어진 팔 적합 수술에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국내 최초의 팔이식 수술이 이제 시작됩니다. 서른일곱 살의 손진욱 씨. 그는 한 달 전 다른 이의 왼쪽 손을 자신의 팔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손을 잃고 지난 2년간 착용해왔던 의수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 이 낯선 감각에 조금씩 적응해갑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손이 움직인다는 자체가.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국내에서 처음 이뤄진 팔이식 수술. 그것도 대구의 의료진들이 이뤄낸 첫 사례.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에겐 의미 있는 도전이지만 그만큼 큰 부담감이기에 환자의 예후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그 치료 경과를 기록하죠. 자, 천천히 이렇게 힘 줘가 있고 또 벌리고 지금 이거 운동하는 게 중요하거든 또. 근데 이거 운동은 이 신경이와가 재생이 돼야 이게 운동이 잘 돼. 그래서 여기서는 손진욱 씨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국내 의학계에 새로운 발견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수술의 첫 번째 환자가 된다는 것. 손진욱 씨, 그도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이쪽으로 돌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최초라는 수술이란 부담감과 좀 앞으로 좀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이제 면역 억제제로 약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담감을 안고 과연 수술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이제 저보다도 이제 훌륭하신 이제 의사 선생님들 믿고 이제 수술을 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이 다행히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또 잘못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또 재절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또 들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직후 나타나던 크고 작은 거부 반응들도 수술 한 달째 지금은 모두 잦아들었죠. 이식된 손을 움직이는 것도 아직은 낯설고 더디지만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하고 4주 5일째 정도 되는데 면역 거부 반응 상태나 또 환자의 재활 치료 상태나 또 환자 전신 건강 상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환자 마인드가 이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니까 재활 치료에도 적극적이고 뭔가 새로 하고 싶은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 보면은 좋은 상태고. 손목 절단 환자의 팔 이식 수술은 공여자의 팔에서 분리해온 손을 수혜자의 팔에 연결하는 수술입니다. 이때 신경과 힘줄, 근육, 그리고 혈관까지 모두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연결이 돼야 하는데요. 이 모든 조직들을 딱 맞추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손목을 이루는 두 개의 뼈, 요골과 척골을 잇는 것입니다. 힘줄, 그다음에 근육, 신경, 혈관을 분리하고 나서는 일단 제일 처음에 먼저 연결하는 부위가 뼈의 부분인데요. 뼈를 연결하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수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뼈를 90도로 깎아서 두 뼈를 부착을 하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길이에는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뼈의 폭하고 손목의 폭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90도로 연결한 부분에서 한쪽 부분의 뼈가 결순한 부분이 쐐기 모양 형태로 결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 쐐기 모양의 결순 부분은 다른 뼈에서 쐐기 모양으로 그대로 모양을 갖다가 그 사이를 끼워 넣어서 정상적으로 연결을 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술에 투입된 서전들의 수만 봐도 수술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파트별로 집도의 2명과 어시스트 2명, 한 번에 4명의 서전이 손발을 맞춥니다. 이번 팔 이식 수술에 모두 10여 명의 미세접합 전문의가 투입됐죠. 한 조직의 봉합이 끝나면 대기에 있던 다음 의사들이 바톤을 받아 수술을 이어갑니다.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내용들이 뼈가 고정되고 나면 이제 동맥을 연결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동맥을 연결해 놓게 되면 그 이전에 이제 팔을 분리하고 나서 그 안에 보존액이라고 하는 것도 넣어놔야 되는 상태고 혈관을 통해서 넣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시간이 우리 허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근육이라서 노폐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독성 물질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동맥을 연결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피를 흘리게 됩니다. 피를 빼내서 먼저 팔 쪽에 순환을 먼저 일으키게 만들어 놓고. 몸에서 분리된 장기는 6시간이 지날 경우 서서히 괴사가 시작됩니다. 이식하기 위해 뇌사자의 몸에서 분리해온 손도 마찬가지인데요.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체된다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되죠. 그렇죠. 일단은 접합한 부위가 이제 살 수 있느냐는 이제 피가 잘 가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동맥하고 정맥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그게 해결되고 나면 이제 신경이 어느 정도 돌아와야지 감각도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신경이 그 기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살고 동맥이 막히거나 혈관이 막혀서 이게 생존을 하지 못하면 그 뒤에 기능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혈관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혈관 중에서도 동맥 연결이 중요한데요. 손목을 지나는 요골동맥과 척골동맥, 이 두 개의 동맥과 주위의 정맥들을 봉합한 후 지혈대를 풀어 혈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혈관 접합술에서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죠. 동맥을 이렇게 잘라봤을 때 피가 이렇게 잘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혈관이 손상을 받고 다친 지가 오래되니까 혈관에서 동맥이 이제 잘 뿜어져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큰 동맥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런 대로 약간씩 나오는데 하나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피가 이제 천천히 들어가는 게 보였고 나머지 하나 큰 동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작은 동맥을 하나 더 찾아가지고 연결을 하고 난 후에 조금씩 더 혈색이 좋아졌었고 이제 수술 중간에는 이제 거의 좋아져가지고 괜찮긴 했었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확 좋아지진 않아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요골 동맥 대신 정골관 동맥을 찾아 연결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데요. 자, 드디어 모든 혈관 연결을 마치고 지혈대를 풉니다.
보이시나요? 수혜자의 피가 혈관을 타고 공여자의 손으로 흐르자 줄곧 하얗던 손이 붉은 선홍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혈색이 좋아졌으니까 안 좋은 것보다는 안심을 할 수 있지만 혈관을 이제 미세 혈관을 접합하는 게 언제든지 다시 혈전이 차서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피가 갔다고 안심할 수는 없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면역 거부 반응이 언제라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혈관이 막힐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안도는 하긴 했지만 완전히 이게 접합이 성공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죠. 인류에 있어 신체 이식은 이미 기원전부터 행해진 의술이었습니다. 15세기에 그려진 이 그림은 기원전 4세기에 실존했던 쌍둥이 의사 코스마스와 다미안의 얘기를 그린 그림인데요. 유스티니아누스 주교의 한쪽 다리에 죽은 무어인의 다리를 이식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신체 이식은 현대 의학이 발달한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본격화됩니다. 1964년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첫 시도된 파리식. 그러나 면역 거부 반응으로 3주 만에 재절단. 단일 조직 장기 이식과 달리 복합 조직의 까다롭고 복잡한 신체 이식은 의사들도 섣불리 도전할 수 없는 의술이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 미국 루이빌의 클라이넛 의학센터에서 37살의 매튜 스콧이란 남성이 왼팔을 이식받게 됩니다. 매튜는 팔 이식을 한 지 올해로 19년째. 수술 전 직업이었던 응급구조사 일을 계속하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죠. 매튜의 성공 이후 팔 이식 수술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70여 차례 시도됐고 20여 건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2008년엔 독일 미넨에서 양팔을 동시에 이식하는 데 성공한 남성. 그리고 2010년 여성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한 에밀리 페넬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인의 한해 이뤄지던 팔 이식은 2015년 필라델피아에 살던 8살 남자아이 자이언 하비의 두 팔을 이식하는 데도 성공하게 됩니다. 2살 때 폐혈증으로 양손과 두 다리를 모두 잃은 자이언. 10시간의 수술을 거쳐 두 팔을 이식한 세계 최연소 팔 이식 사례죠. 자이언은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2009년 대구에서 열린 국제 미세 수부학회 심포지엄. 그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복합조직 접합 수술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의학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인데요. 팔 이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미국 루이빌의 클라이너 센터와 듀크 대학, 피츠버그 대학의 의료진들도 이번 심포지움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처음 이뤄낸 팔 이식 수술 사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I think the first hand transplant patient that was performed here in Korea demonstrates a big advancement and an accomplishment. So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team and the country and the contributions that the team is doing to the field of hand transplantation and to vascularized composite allograft in general.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Korean nation for such success and to have that done in Korea.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Dr. Wu and his team because it's not easy to be the first and there are a lot of challenges and they were brave to take this mission for the Korean nation. I'm very proud of his team and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and Korea for signing this success. 그리고 모니터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70여 회 시도된 팔 이식. 그 중에서도 단 20여 건만이 성공한 수술. 이런 수술을 한국에서 이뤄냈다는 건 외국 의사들에게도 놀라운 일인 거죠. 제가 1997년도부터 수술을 준비하고 꿈을 꾸어오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2000년도에 귀국해서 계속해서 팔 이식 전도사처럼 이론만 강의하고 다른 나라의 케이스만 강의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누군가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했던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왜
그 파리식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비평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좀 많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리식 수술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니까 우리 인류의 건강, 우리 대한민국 절단 장애자들을 위한 행복과 또 그분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수술도 가능하구나.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마친 의료진들이 급하게 병실로 향합니다. 그곳엔 국내 최초 파리식 환자 손진욱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안 받기 많이 좋아졌네. 예, 수술 6주 차에 빠르게 호전을 보이며 퇴원했던 진욱 씨가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한 건데요. 갑자기 수술한 부위에 손이 붓고 열이 오르면서 붉은 반점까지. 이식한 손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긴 걸까요? 지금 저 부어가 있는 거하고 여기 이거 이 부분 그다음에 여기 이런데 조금 빨긋빨긋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하고도 가장 큰 위험,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긴 겁니다. 대개 이제 저희들 보면은 파리식을 하고 나서 한 1년 내에 거부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한 85% 정도로 많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식 후에 한 달 정도 됐을 때 환자 팔이 붓고 열감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수술과 관련돼 있는 감염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부 반응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구분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고 조직 검사 상에서 급성 거부 반응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가지고 환자는 정상을 좋게 하는 호전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마침 해외에서 방문한 의사들도 진욱 씨의 상태를 살피러 왔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지만 파리식이란 것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수술한 환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이들에게도 아주 값지고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데요. Yes, I did biopsy this part. Yeah, on this side. I did biopsy this side. 집도의에게서 수술 과정을 전해 듣고 수술 부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수술 경과까지 꼼꼼히 살피는 외국 의사들. 한국 최초로 이루어진 파리식 사례. 세계적인 수술 노하우를 지닌 이들은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봤을까요? We believe the patient is doing extremely well at this time, at this stage of his follow-up. It is very usual for patients at this stage to have rejections, and he will recover from these rejections, and his function will improve. And at the level of the transplant that he has, he will have very good function, and he will be able to come back to regular independence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s well as possibly return to his previous employment and be an active member of the society. Composite allograft transplantation, there are multiple layers of different tissues like bone, muscle, skin, nerve, vessel. So they have all different allogenicity, which means it can react differently, right? So that was the biggest concern about the hand transplant. And when we did the first one in the United States, we found that not really, it didn't require more than the other organs. So our immune suppressive treatment is much less. With the last patient we did, it's our 10th patient, we used stem cells. We used fat-derived stem cells. 뼈를 고정시키고 혈관을 봉합한 후엔 신경과 힘줄을 연결하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국내 최초 파리식 수술은 쉼 없이 이어집니다. 신경은 동맥과 같이 보통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을 연결하고 신경을 바로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신경이라 하면 좀 다릅니다. 그 자체가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끝에 있는 감각을 느끼는 신경까지 한 개의 세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 파리식을 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팔에 피가 들어가서 팔이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팔이 정상적인 환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고 상황에 따라서 땀도 흘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추울 때는 수축이 돼서 뜨겁고 차가운 것을 느끼고 땀이 나고 통증에 반응하는 우리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인체 조직 신경. 뇌에서 시작된 한 다발의 신경은 여러 줄기로 갈라져 손끝으로 이어지는데요. 손목을 통하는 두 줄기의 신경을 시작으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총 5개의 신경을 봉합해 재건하는 수술입니다. 레디얼 아테리랑 연결. 그런데 이 가늘고 미세한 신경 조직은 미세접합 전문의들에게도 아주 까다롭고 예민한 수술로 통하죠. 보통 하루에 1mm,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하루에 1mm 정도 서서히 신경이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끝단 부위가. 그 자라 들어가서 자기 신경으로 대체되는 과정의 기간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라 하는 것 자체는 또 그리고 좀 예민한 조직이라서 우리가 좀 많이 당겨서 그러니까 장력이 많이 단상에서 봉합을 하게 되면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그럼 신경이 이제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신경이 이제 괴사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기능의 회복을 못 얻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수술하는 과정이 이 수술의 파리식 수술에 이제 중기 단계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환자분이 정상적으로 의수보다 훨씬 좋은 손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신경의 수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 다음으로 힘줄을 봉합하는 것 또한 세밀한 작업인데요. 피아니스트나 화가와 같은 예민한 예술가의 손이 아니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가 되기 위해 연결해야 할 힘줄이 모두 20개 남짓. 손목은 물론 손가락 마디마디. 뼈와 신경을 둘러싼 힘줄은 손의 움직임을 관장합니다. 너무 조여서도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죠. 손목의 움직임 위치에 따라서 손가락의 위치가 결국은 바뀌게 되죠. 손목을 너무 많이 적게지게 고정을 해놓으면 굽히는 데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 굴곡이나 신전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손목 각각의 힘줄들의 밸런스, 그 다음에 손가락 각각 힘줄들의 밸런스들을 서로 잘 맞춰주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파리식에 대한 경험들이 조금 더 저희들한테 많이 쌓이면 조금 더 이제 순서라든지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들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역시 신경과 마찬가지로 혈관 힘줄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두 분 사이에 이 밸런스가 생각보다 잘 맞아서 뭐 큰 문제 없이 연결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줄곧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최초 파리식 수혜자 손진욱 씨. 진욱 씨가 얼마 전부터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영은 손목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준다는데요. 물속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팔놀림, 물살을 가를 때 손에 닿는 물의 촉감. 아직은 미세한 감각이지만 조금씩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손의 뭐 감각이라든지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훨씬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이제 손가락 움직임이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수영은 사고 전에도 즐겨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수영장을 재활을 위해 다시 오게 된 거죠. 3년 전 하루아침에 왼손을 잃게 된 사고. 그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이 18년도니까 제가 2015년도 사고가 제가 사고 그거는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그 날짜를 알아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름 이제 휴가 때였는데 이제 그때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팔이 이제 손상되고 이제 치료 과정에 절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고 나고 이제 긴급으로 이제 김해에서 사고가 나서 부산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부산의 병원에서 수술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이제 팔을 못 살리고 이제 절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쪽 손을 잃고 세상과도 단절했던 2년의 시간. 그는 지금 몸도 마음도 회복 중입니다. 사고의 제 충격보다 이제 부모님이 가장 보기가 마음이 아팠고 또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기가 굉장히 좀 막막하고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파리식 수술 후
다시 세상과 마주하게 된 진욱 씨. 그는 수술을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프로야구 시구를 하는 건데요. 평소 야구 동호회 활동을 할 만큼 야구를 좋아했던 진욱 씨. 하지만 왼손잡이인 그는 사고 후 다시는 야구공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좀 긴장을 해서 좀 같습니다. 그러나 팔 이식 수술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놨습니다. 다시 할 수 있게 된 야구를 통해 그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다는 꿈, 야구 시구를 결심하게 된 이유죠. 막상 이제 원래 수술 계획을 받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뭐 하고 싶냐고 이제 주변에서 물어봤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수술 성공하신 분이 시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를 얻고 저걸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을 또 했는데 손진욱 씨는 유명인도 스타도 아닙니다. 그저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꿈꾸는 한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 특별한 마운드 위에서 앞으로 펼쳐질 특별하고도 소중한 삶을 다짐해 봅니다. 또 막상 이제 시구를 하러 가니까 이제 뭐 잘 던진다기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이제 이식받은 손으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시구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습니다. (1999년도에) 루이빌에서 첫 팔이식 수술 후에 그 99년 3월에 저 메이저리그 시구를 했는데 이제 1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이런 시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또 열심히 노력해왔던 그 시간들이 보상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때까지 해왔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감회가 듭니다. 참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대구의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한 끝에 대표 의료기술을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팔리식 수술인데 다행스럽게도 공료자가 나타나서 올 초에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렇게 오늘 좋은 결과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메디스 협의로서는 앞으로 해외로 나가서 우리 대구의 의료수 기술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수술실은 이제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혜자의 팔과 공여자의 손을 덮고 있는 피부 조직을 서로 맞붙여 봉합하는 수술입니다. 삼각형의 이런 지그재그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그 피부 봉합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런 피부들은 나중에 처음에 근육하고 신경, 뼈를 연결했을 때 볼륨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로 이렇게 꾸몄을 때보다 이런 지그재그로 봉합을 해놔놓으면은 그런 붓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증자의 피부를 허벅지 수혜자의 허벅지에다가 조그만하게 피부 이식을 해놓고 피부 색깔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부 반응의 속도보다 일주일 정도 앞서서 색깔이 변화가 되니까 그런 피부 이식을 해놔놓으면은 이제 거부 반응에 감시를 하는데 모니터하는데 또 도움이 돼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항원성이 강한 피부 조직은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자, 밑에 폭 깔고. 피부 봉합과 이식이 마무리되면서 장장 10시간이 넘게 걸린 국내 최초의 팔이식 수술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 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마취해서 깼는데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울었던 기억이 가장 많고 또 이렇게 손을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받은 손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상하죠. 이제 다른 분의 이제 신체 일부가 제 손에 있으니까 좀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회복이 잘 될까 그런 마음이 가장 컸고, 또 처음에는 이렇게 손이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그 미세한 동작을 했던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팔 이식 수술은 최소 6개월 때까지는 한순간도 안심을 못했었습니다. 초기 6개월이 급성 반응이 갑자기도 나타나고, 심지어 초급성 반응은 수술 직후에 이 수혜자, 공여자의 혈액형이 같지만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기 조직이 아니고 남의 조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환자가 면역 억제제를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증상이 또 손에 색깔이 변화가 있다든지 붓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그 변화를 체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팔 이식 수술을 받은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 직후 잦았던 면역 거부 반응도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수술 잘 되었고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가 가장 이제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집도하신 선생님은 보통 뭐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고요. 치료는 그 집 매일 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드나드는 병원.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치료 경과를 살피는 날이면 늘 긴장된다는 진욱 씨. 이거 들어 올려봐.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데. 진욱 씨의 새로운 왼손. 세우고.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이런 기능이 지금 돌아와야 되고,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 근육이 지금 올라와야 되거든. 그럼 회복 진행 속도는 괜찮은 건가요? 대부분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한 3번 정도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은 약을 쓰고 또 재활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지나갔고, 대부분 그 다른 그 외국의 전례들을 보면은 6개월 이상 지나가고 나면은 그 큰 걱정 없이 이 안정기에 접어든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근육의 움직임이나 신경 재생 속도는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인데요.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여지는 뼈의 상태는 골절 부위에 이식된 손목의 두 뼈가 잘 접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좀 안심이 되나 봅니다. 기대만큼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건 아닐까. 내심 조급해하던 진욱 씨였습니다. 지금 이것만 되잖아, 그지? 여기서 이게 돼야 돼, 이게. 지금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이걸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벌리고 모으고 하는 이런 내재근 기능이 돌아오려 그러면은 신경 재생이 더 돼야 되는데, 신경 재생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몇 달 정도 더 지나고 나면은 아마 내재근 근육이 돌아오면은 훨씬 좀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조금 어색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인데, 이제 그거는 신경 회복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공 확률 50%가 되지 않는 팔 이식 수술을 받고 1년을 잘 버텨온 국내 첫 수혜자 손진욱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들이 지난 1년의 치료 과정을 언론에 발표하는 공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내자 선명하게 드러나는 수술 자국. 하지만 이 수술 자국만 아니라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손의 모양. 진욱 씨의 왼손은 점점 더 그의 몸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뇌들이 이 손목에서 연결을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경 재생이 돼가는 시기적으로 지금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그 손 감각이 예민해지고
그 진욱 씨그 손에 땀이 난 게 언제죠? 한두 달 정도 전부터 이제 반대손에 땀이 나던 게 지금 이쪽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식 받은 손에. 그러니까 이 손에 왼손에 이식 받은 손에 땀이 난다는 것은 신경 재생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 그 부담감도 이젠 보람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다행히 지금 면역 치료도 잘해주고 해서 지난 1년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고 또 정성을 들였던 게 아마 헛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 유지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지금은 이제 면역 치료로서는 지금 진욱 씨가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지금 잘 따라오면 되고 아마 손 기능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기능을 해주는 수술을 조금 보충하면 아마 본인이 손 쓰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손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도와주신 분들께 평생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 수많은 인터뷰와 플래시 세례를 받아온 진욱 씨. 그가 오늘은 뉴스에 출연합니다. 팔 이식 수술을 받은 본인 손진욱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꼬집으면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긴장했을 때 손에서 이렇게 땀은 나진 않는지. 차가운 감각, 뜨거운 감각은 이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이제 네네. 좀 세심한 그런 이제 동작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식받은 손으로 이렇게 남들한테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이제 기본적인 뭐 세수를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네.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던 그가 결코 생각지 못했던 생활. 이 관심들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이 기회와 삶을 소중히 여기려 합니다. 그간 자라오면서 별로 특별할 게 없다고 느꼈던 30대의 청년은 때가 되면 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소박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를 이제야 새삼 깨닫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고 말리는 일. 옷을 갈아입는 것도 그에겐 참 특별하고 소중하죠. 이제 굉장히 신기했죠. 이렇게 뭐 이식받은 손으로 이제 의수를 차고 생활했는데 이제 진짜 손을 이식받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고맙죠. 저는 이 손으로 이제 칫솔을 잡는다든지 이제 뭐 전화기를 잡는다든지 이제 열심히 이제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조금씩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재활을. 소중한 삶엔 그가 짊어져야 할 무게도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매일, 그리고 평생. 장기 이식 환자라면 꼭 복용해야 하는 면역 억제제. 물론 비싼 약값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통상 이제 신장 이식 하신 분들을 또 이런 약을 복용을 하는데 이제 저도 이식 환자라서 같은 약을 지금 처방받고 복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보험이 아직 이제 등록이 되지 않아서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보험이 되면 이제 약값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값도 문제지만 아무리 귀찮아도 결코 소홀해선 안 될 일. 이식 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면역 거부 반응이죠.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면역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른 환자들, 이제 이식 환자들, 간이라든지 신장 환자와 마찬가지로 면역제를 계속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팔 이식 후에 면역제제를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팔의 기능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면역제 치료를 하면서 환자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른 장기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팔이식에서도 그런 면역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은 앞으로 팔이식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같은 시간 집을 나서는 진욱 씨. 병원 재활 치료를 가는 길인데요. 늘 똑같은 길이지만
오늘 더 나은 기대로 걸어갑니다. 진짜 하루하루 좋아지는 게 가장 기쁘고 또 이렇게 오늘은 또 치료받으면 또 어떤 기능이 좋아질까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진짜 오히려 저는 더 자랑스럽죠. 대구에서 이렇게 훌륭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내 첫 사례. 그래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욱 씨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것들은 모두 재활 치료에 쓰이는 도구들인데요. 진욱 씨가 하는 재활은 일종의 작업 치료입니다. 발달 장애나 신체 장애 환자들처럼 근육의 힘과 조절 능력을 높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들의 수행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게 잠깐만요. 물건을 잡고 올리고 돌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과 팔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 그 능력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수술 바로 직후에는 손가락 자체가 조금씩 그냥 요 정도 움직이는 상태이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능을 더 크게 키워서 물건을 잡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움직여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잡기가 될 수 있게 이제 관절 범위 운동을 많이 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부터 오실 때는 이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이제 크기가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제 차츰 집기가 가능하게 지금까지 이제 운동하셨고요. 작업 치료의 목적은 장애를 딛고 가정과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욱 씨의 경우 이식된 왼손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죠. 수술 한 달째와 비교하면 1년이 지난 지금 이식된 왼쪽 손의 기능은 이제 거의 70%가 회복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5손가락 중 가장 회복 속도가 느린 엄지손가락. 기능적으로 가장 많은 움직임과 근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 패턴과 작업 치료가 이어집니다. 손에 처음에 감각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이제 뜨겁고 차갑고 이제 만져지는 감각까지 돌아오신 상태거든요. 이제는 필요한 거는 이제 생활에서 이제 작은 집기, 이제 클립이라든가 이제 아주 잡게 집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조금씩 불편함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제 엄지를 사용해서 작은 거를 집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치료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경 재생 정도는 어떨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뇌 MRI 검사를 했습니다. 그 수술 후 10개월경에 이제 뇌신경 상태를 검사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향후에 그 좋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대뇌피질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손으로 가는 제일 중요한 그 운동신경인 피지척수로가 여기서 나오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왼쪽의 크기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서 거의 정상 소견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운동신경이 정상적으로 재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기능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오른손과 비교해도 이식된 왼손의 대뇌 피질 활성도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확산 텐서 영상이라는 그 최신 그 뇌 매핑 기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뇌에서 그 피질척수로, 손으로 가는 피질척수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오른손, 원래 이제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가는 그 피질척수로의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수술한 손으로 가는 피질척수로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는데 양쪽에 경로가 다 정상적인 소견이고 오른쪽 왼쪽 봤을 때 이 신경의 양도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뭐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환자분의 손 기능 상태는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파악한 걸로는 왜 떨어지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째는 아직 좀 힘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엄지 손가락
쪽에 이제 아직 힘이 좀 약해서 그거를 이제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이제 수술해서 팔을 잘 이식시켜 놓더라도 재활 치료를 해서 그게 실제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기능적인 손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 후에도 정말 기능적인 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팔이식 수술이 1년의 고비를 넘기면서 국내의 전체 의료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이식은 복합조직 이식 수술로 여러 내외과 관련 의료진들이 협업해야 하는 만큼 의료진들 간의 수술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는 자리가 저희 수부외과나 이런 성형외과, 정형외과 선생님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재활의학과 선생님도 오시고 면역치료를 담당하셨던 신장내과 교수님도 오시고 하셔서 같이 이제 각과의 의견을 또 모여서 종합을 하고 또 나누고 현재까지 경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의사에 하는 일은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이 건축할 때 벽을 바르는 이 미쟁이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썼고 세면을 어떻게 썼고 또 어떻게 바르고 해야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 이 경험이 쌓여야 할 수 있듯이 이런 의학적인 경험은 반드시 공유가 돼야 되고 반드시 또 이 동료들, 선후배 의사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의학을 또 창조해 나가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의료 행위는 단순히 수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끊임없는 치료와 재활을 통한 회복, 그리고 환자의 심리적인 케어까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업적과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물론 포함되는 것 아닐까요? 이 복합조직 이식술은 고도의 그런 이 미세 수술 기술과 또 전문적인 그런 면역 체계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수준의 그런 의료 시설과 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아니고서는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모든 그런 여러 수술팀들이 철저한 그런 코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팀워크가 됨으로써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 그러면 새로운 그런 또 발전된 신의술이 끊임없이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글로벌 의료 산업의 중심지로 이 대구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이 대구의 높은 의료 수준하고 대구 의료의 미래를 개는할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술 발굴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우수 의료기술을 집중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하겠습니다. 진욱 씨가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늘 자식 걱정이라지만 더욱 마음이 쓰린 아들. 한 1년 만에 집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반대 손에 안 다친 손을 이제 비교를 하면 좀 부족함이 좀 있으니까 좀 더 재활 열심히 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부족함 없이 좀 생활하면 그때 이제 마음 편하게 오려고 제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옛날 집 기억나나? 네 어릴 때 집. 오랜만에 아들과 환하게 웃으며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지금도 선명히 떠오르는 당시의 충격.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가서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있는 걸 보고 진짜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 없고 참 그런 걸 느꼈습니다. 타지에서 건강히 지내는 줄만 알았던 아들의 청천벽력 같은 사고 소식. 그 후 줄곧 힘들어하던 아들이 지금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은 늘 걱정뿐이죠.
하여튼 뭐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한 건 없나 지금? 뭐 조금 이제 안 다친 손보다는 조금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좀 없던 손이 생겼으니까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자꾸 사용하고 해야 또 적응도 빨리 되고. 어찌 그 마음을 모를까요? 자신보다 더 마음 아팠을 부모님. 그래서 더 열심히 재활을 하고 새 삶을 살아가려는 진욱 씨입니다. 진욱 씨가 어릴 적 참 많이 뛰어놀던 고향 앞바다입니다. 차가운 바닷물, 따가운 모래알. 그땐 몰랐죠. 부모님의 손길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단 걸 말이죠. 당연하게 여기며 소홀히 지나쳤던 평범한 일상. 누군가에겐 더없이 소중한 삶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있게끔 이제 소중한 팔을 내주신 유가족분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수술을 도와주신 의료진한테는 이제 평생 큰 고마움을 안고 그렇게 한번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뭐 점점 더 이제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점점 더 회복이 되면 언젠가 이제 꼭 한번 이제 자격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해서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파리식 수술을 처음 할 때 법적으로 인정된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저희들 수술 후에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이식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복합 조직으로 인정을 해준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 수술로 인해서 이 장기 이식법이 바뀌게 된 거니까 굉장히 뿌듯한 일일 수 있습니다.